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크 피니언의 조립을 활용해서 조립 구속 조건의 변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만들었던 본체를 먼저 불러오고요. 원점에 고정.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모두 가지고 올게요. 자, 이 중에서 레크 피니언을 먼저 배치를 할 거예요. 자, 레크라고 하는 일자 기어의 모양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서 끼워져 있는데, 이 구멍에서 어떤 한 면에 고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을 주지 않을 거고요. 메이트, 축과 축에 메이트를 주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의 메이트로 레크의 축, 그리고 이 구멍의 가운데 축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는 움직이는데 방금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회전되지 않도록 방향을 이렇게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쳐다보기 위해서 구속 조건의 각도 지정하겠습니다. 레크의 요 윗면과 본체에 고정된 윗면을 주면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제 피니언 한번 끼워 보도록 할게요. 피니언은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커버가 있는 부분이 긴 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베어링이 끼워져 있으면서 여기에 구속이 되네요. 그러면 이 베어링을 먼저 하나 더 구속하도록 할게요. 삽입하겠습니다. 베어링의 이 부분이 피니언의 이 안쪽 축 부분에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적용. 그 다음 여기 있는 베어링의 이 끝부분. 베어링의 끝이 결국 거기에 붙는 거죠. 베어링의 요 끝부분이 이 안쪽 구멍, 여기 안쪽 구멍. 잘 안 보이면 여러분 반을 잘라서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라운드 3 되고 나서 이쪽 면이에요. 이쪽 면. 그래서 이 모서리 요 두 개의 경계만 가능하겠네요.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죠. 피니언은 평행키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각도 조건으로 우선 이 모양을 위쪽으로 쳐다보게 할게요. 자, 이렇게 주는 이 각도는 나중에 구속 조건의 위치가 움직이게 될 때는 구속 조건을 풀어서 사용할 거고요. 레크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 11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 면이 플러시 하면 되겠네요. 이 면과 이 면이 11만큼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 11만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11만큼 떨어지게 될 겁니다. 방금 줬던 두 개의 요 형태는 지금 각도와 플러시는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형태이니 나중에 이 부분을 억제를 활용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되겠죠. 자, 다른 부품은 놔두고요. 지금 여기 부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피니언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레크는 직선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걸 저희가 여기 조립의 구속 조건에 동작에 보시면 스퍼기어 두 개가 만들렸던 게 회전이고요. 그 다음 레크 피니언 같은 경우는 회전할 때 얘가 수직, 수평 혹은 이런 직선 운동이 된다라는 변환인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변환, 회전 및 변환을 활용해 볼 거고요. 자, 옆 모양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구속 조건을 주기 전에 여기 보이는 본체를 잠시 작동 가능 버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좀 반투명 상태로 좀 잘 보이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구속 조건의 동작의 회전 및 변환이라고 하는 거.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축 부분 어디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피니언의 축을 잡고 레크의 축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 때
이 레크가 움직이는 길이가 69.115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지금은 무시하세요. 이 값은 조금 있다가 계산을 해서 다시 넣어 줄 거고요. 솔루션의 방향이 있네요. 솔루션의 방향을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방향이 이렇게 되면 모양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루션의 방향을 반대로 우선 돌려주고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다 우리가 위치를 고정시켜 뒀기 때문에 요대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줬던 각도와 플러시, 위치를 고정시켰던 이 두 개를 구속 조건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면 움직이는 방향은 맞아요. 그죠? 방향은 맞는데 뭔가 기어 2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돼요. 자, 이 형태는 회전 및 변환에 값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여기에 각도와 플러시 둘 다 억제를 풀어줄게요. 그럼 원위치 상태로 왔고요. 회전 및 변환의 이 형태는 이 피니언이 한 바퀴 돌 때 레크가 움직이는 거리를 말해요. 자, 이 거리는 공식이 좀 필요하겠죠. 피니언을 한번 오픈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니언에 기어 2와 모듈이 필요해요. 기어 2와 모듈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서 확인해도 되겠지만 위쪽 메뉴 중에서 관리에 FX라고 보이는 매개 변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개 변수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기어를 그릴 때 모양, 기어를 그리는 공식 형태인데 지금 모듈 값이 2네요. 모듈 값이 2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퍼 기어를 그리는 공식을 좀 보고 나면 여기서 이제 2 나누기 4, 2 나누기 2 이렇게 있는 형태들을 보시면 회전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듈이 여튼 2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패턴이 20입니다. 모듈이 2, 입수가 20이 돼요. 모듈이 2의 입수가 20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봤을 때 저희는 여기 중간쯤 있는 이렇게 되는 이 원지름을 PCD라고 합니다. 피치 원지름. 그래서 PCD라고 하는데 PCD라는 피치 원지름은 모듈 곱하기 입수예요. 모듈 곱하기 입수. 그럼 지금 모듈이 2, 입수가 20이었으니까 총 40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원의 지름은 40인데 저희는 지금 이 원의 지름이 아니라 이 원 둘레가 필요합니다. 둘레. 이 둘레는요. 원의 둘레는 2 파이 R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R이라는 반지름이 전체 지름이 40이었으니까 반지름은 결국 요 이수인 20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0, 40이죠? 거기다 파이라는 3.14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의 이수라는 PCD에서 결국은 이 PCD에서 파이라는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그럼 계산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형태를 보시면 모듈이 2, 그 다음에 이수가 20, 그래서 40 곱하기 3.14 3.14 하면 125.6이 나오죠. 자, 한 바퀴 돌 때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125.6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편집 들어가서 이 값을 125.6이라고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각도와 플러시는 억제하고요. 이제 회전 및 변환을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떤가요? 이 피니언이 돌아가는데 레크의 모양이 그죠? 간섭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형태가 잘 맞게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라이브라는 동작을 걸게 되면 이런 피니언의 형태를 억제를 풀고 이 피니언의 형태를 드라이브를 주게 되면
360도 플레이를 걸면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60도 라고 주고 플레이를 걸면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은 너무 많이 360도로 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길이이긴 하지만 레크가 너무 짧아서 짧은 부분만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의 조건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 및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나머지 부품의 조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